8월 29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였습니다. 실적 결과가 조금 아까 공개됐고 그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한 4% 가까운 하락 반응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닝콜까지 그리고 CEO와의 대화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공개가 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도 해당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느껴졌는데요. 어떤 흐름이었을지 체리네코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좀 어땠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일제히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하면서 1.12%,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력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3대 지수 모두 최고가 수준으로부터 조금씩 더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엔비디아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결과 EPS가 일단 68센트로 발표가 되면서 기대됐던 64센트를 능가하는 수준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70센트가 발표가 돼야죠. 거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매출의 경우에는 300억 4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122%,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진율 역시도 예상보다 높은 75.7%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되겠는데 전년 대비 150%대의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증명해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4% 가까이 3%대의 하락세, 네, 지금은 또 5%대로 약간 더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실망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6시, 지금 진행 중이네요. 지금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150%나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젠슨 왕 CEO 그리고 CFO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리액션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견조한 호퍼 수요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이던스를 통해 제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 그리고 블랙웰 이후에 나오게 될 신제품인 루빈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에 따라서 시간의 리액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밖의 종목들 이슈들을 챙겨볼 텐데요. 오늘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외에도 세계 최대 CRM 업체죠. 세일즈포스의 실적 역시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결과가 견조했는데요. 어닝과 매출이 각각 비트를 기록했고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슈마컴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10K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힌덴버그 리서치가 폭로했던 회계 조작과 이 10K 딜레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기는 했는데요. SMCI의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신다면 사실 올해 초에는 주가가 4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AI 대표 수혜주로 부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3월 이후로 내리막길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락세로 인해서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이 한 50%대로 많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9% 급락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 이슈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내는 기록을 썼는데요. 이제 1조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목록을 좀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가장 밑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타까지 전부 기술주들만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기술주 가운데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으로 1조 클럽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18% 상승하는 동안 버크셔의 주가는 28%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한참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성과를 올해 남은 기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히트맵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특징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UBS가 애플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제 애플의 아이폰 공개가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를 앞두고 8월 아이폰 매출이 둔화할 거다. 그러니까 단기 매출 둔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신제품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원래 굳이 조금 있으면 새 거가 나오는데 구형 모델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되는 것이고 7월에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이미 둔화된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8월에 매출이 더 둔화가 된다면 스마트폰 점유율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오늘 0.7% 가까운 하락세를 그리면서 2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가운데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오늘 시티 측에서 탑픽으로 선정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3% 급락세를 그리기는 했지만 그 부분 역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리테일주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있었는가 하면 크게 내린 종목들도 있었는데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랐던 쪽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인데요. 노드스트롬,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오름세, 그리고 콜스 역시나 백화점 운영회사 매출 미스를 기록했는데 어닝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성이 좋다라는 점을 증명해낸 것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노드스트롬의 주가가 4.2% 강력한 회복에 나서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 밖에 급락했던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크롬비 사실 실적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CEO가 지금 환경이 조금 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하반기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아베크롬비의 주가는 오늘 17%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1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리테일점이죠. 푼라커, 그리고 각종 바디 용품들을 판매하는 베스앤바디웍스 각각 매출 미스를 기록하면서 10% 그리고 7%의 급락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미 힐피거, 캘빈 클라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PVH 역시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리테일 쪽에서 약간의 실적에서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설계업체 암바렐라입니다. 1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3분기 매출 전망치 아주 긍정적으로 제시해준 효과였고요. 주가는 58달러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인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로바이런먼트인데요. 미국 육군과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9%의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이 엔비디아의 실적 소식으로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 위스퍼 지수라고 불리우는 암암리에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나 봅니다. 실적 공개 이후에 엔비디아 자체의 변동성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 실적 어떠한 내용으로 공개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마감 이후 엔비디아는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 예상치였던 0.64달러를 상회했고 매출은 300억 4천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325억 달러로 제시하며 시장의 예상치였던 319억 달러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263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250억 달러, 8천 달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매출액도 주당 순이익도 총 마진율도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위스퍼리 지수라고 했던 시장의 기대치가 379억 달러였던 비해서는 좀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인지 주가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실적 8분기 중에서 7분기나 계속해서 시장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로 시장이 반응하게 될지는 잠시 후에 이제 공개가 될 이 어닝콜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상승한 시장 상황 가운데 지금 데이터별 이 부문별 상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연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좀 눈에 띄니다. 260.7억 7천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나 상승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칩의 수요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상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매출을 이끌었던 게이밍 사업이라던가 AI를 활용한 이 전문 시각화 산업이 최근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 전문 시각화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면서 이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사업별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발 매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전문 시각화를 조금 주목하고 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과 AI 활용단에서 애플과 월마트도 AI 자동화 부분에서 이 해당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참고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해당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보자 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웰 칩의 상황 그리고 호퍼 칩의 수요 부분일 텐데요. 한 달 전쯤에 블랙웰의 출시 시점이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이 엔비디아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도대체 블랙웰 칩 언제 출시가 되냐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블랙웰 칩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4분기쯤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연기되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시점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CEO가 다시 한번 해당 블랙웰 칩에 대한 기대감을 더 언급했습니다.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매출이 4분기 생산 기점으로 수십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만큼 그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당 이렇게 실적이 공개가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부분이 아주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우선 당장은 어닝콜을 소화하기 이전이라서 그런지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시장의 기대치 때문인지 하락하는 폭이 확인이 되는데 이전 상황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 한 2년간의 실적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하루 그리고 열흘 20일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하는 추세가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시점은요. 중국단에서 매출 하락이 좀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공개가 되었을 때 매출단에서 실망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공개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을 때 해당 성적에는 주가가 좀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또 다가오는 장에서 일주일, 2주일간의 추세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더 대다수의 의견은 기대감을 좀 가득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AI 거품론 이제는 좀 종식시키지 않을까라는 흐름인데요. 한 리포트에서는 금요일까지 20% 이상의 확률로 지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락 확률은 확실히 더 적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하루간 9%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해당 실적을 소화하면 주가 상승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태여서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일정들을 다 소화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을 좀 충족시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 흐름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까, 그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제 월가가 내놓은 이 엔비디아 수혜주로 5종목을 꼽았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벨테크, 버티브 홀딩스, 시놉시스, 브로드컴 이렇게 5종목이 있습니다. 이전 3분기 때에도 계속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인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평균 20%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이 나머지 4종목 역시나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먼저 잘 움직여야겠지만 해당 수혜주들 어떻게 움직일지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비디아 수혜주로 가장 강력하게 꼽히고 있지만 지금 개별적 이슈가 강력합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해서 이 공매도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이슈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강력했는데 이렇게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아서 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이슈가 공개가 됐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측에서 연차 보고서 제출을 좀 미룰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전날 공매도 투자자의 표적이 된 데 이어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까지 미뤄지며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회사 측의 회계 조작을 주장하며 공매도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해당 회계 보고서 제출 지연은 공매도 리포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사 측은 지난 6월 말로 끝난 2024 회계년도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경영진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설계 그리고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악재를 소화하기도 전에 이렇게 새롭게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전반적인 쇼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측에서는 그 어제 이전까지 유지하던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전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중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세부적인 정보는 거의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실제로 간밤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25% 넘는 주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50% 이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전망이라면 그렇게 주가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 해당 종목, 해당 기업이 엔비디아와의 이슈도 좀 소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개별 이슈도 잘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수혜주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애플에서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빅테크 관련해서 IT 기업 관련해서 구조조정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인텔에서 최근 15%가량의 비중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약 15,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애플에도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디지털 서비스 그룹 부분에서 약 100명여 명의 직원들에게 감원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북스, 애플북도어 담당팀에서 최대 규모의 감원이었고 애플뉴스 운영팀 등 다른 서비스에서도 감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핵심 사업부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 않던 애플이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올해 3차례의 구조조정 끝에 이번에는 서비스 부분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기조가 바뀌기는 했지만 10년간 성장 동력으로 잡히고 있었는데요. 10년 전에는 회사 매출 10% 미만으로 잡히던 섹터가 22% 이상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보였던 섹터에서 인원 감축을 했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에서 임원 감축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에서도 그랬고 뭐 테슬라, 델과 같은 여러 가지 빅테크 그룹들, 특히나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뭐 구조조정을 단행한 건데 왜 이렇게 비용을 줄인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AI 역량을 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AI 거품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기업들, 구글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투자를 적게 했을 때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 그냥 이 시점에서는 투자를 더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메타 측에서도 올해 2024년 중에 AI 인프라에 약 400억 달러 규모를 추가적으로 더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확실히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비용 축소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이슈가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움직임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과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 AI 관련돼서도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9월 9일에 애플의 신제품 소식일 텐데요. 아이폰 16 그리고 애플워치 10, 에어팟까지 새로운 버전을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자체 AI 기능, AI 인텔리전스를 애플 폰에, 아이폰 16에 탑재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이렇게 AI 폰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나갈 수 있을지, 애플의 힘을 더 키울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